연령이 증가하면서 잠의 힘이 약해지니까 사이클 간의 분리가 자꾸 되면 연결고리가 약해지면서 자꾸 잠이 깨져. 중간에 깨서 도로 쉽게 자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1시간, 2시간 깨어 있거나 그래서 잠이 2조각, 3조각이 나거나 수면 품질이 떨어지는데요. 그런 걸 감안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그 연령대는 적절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나이 듦에 따라서 잠의 품질이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젊었을 때보다요 자주 깨요. 그리고 잠드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중간에 깨서 도로 잠들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수면 사이클 간의 연결 힘이 약화되면서 중간에 깨고 화장실도 가게 되고요. 도로 잠들기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정상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단계라는 거예요. 노화 과정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수면 주기 있죠. 자꾸 깨는 시간대가 앞으로 당겨져요.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돼서 새벽 3시에 깨서 잠이 더 이상 오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 물어보면은 저녁 8시, 7시에 주무시는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거죠. 이렇게 수면 주기도 앞당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낮에 졸음이 많아지게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수면 호르몬이라고 뇌에서 나오는 멜라토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호르몬제 먹는 수면약으로 알고 계신데 원래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 우리가 12시에 주무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3, 4시간 전, 2, 3시간 전에 분비가 뇌에서 시작이 돼서 밤새 높게 유지가 되다가 아침에 뚝 떨어지는 그런 주기성을 보이는 호르몬인데 이게 나오는 시간이 일정해야 잠드는 게 수월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 이 나오는 시간대가 좀 늦춰지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멜라토닌 분비량이 떨어져서 잠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보이니까 당연히 나이 들어서 잠이 질이 떨어진다고 느끼실 거고 수면 호흡 장애와 같은 수면 질환도 더불어서 많아집니다. 그래서 수면 품질이 떨어지는데요. 그런 걸 감안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그 연령대는 적절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연령에 맞춘 적정 수면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수면협회에서 한 4, 5년에 한 번씩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서베이를 하거나 이렇게 전문가 토의를 거쳐서 연령별로 적정한 수면 시간을 제시를 하고요. 가장 최근 보고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의 성인에 있어서 적정한, 그러니까 건강한 잠을 구성하는 수면 시간은 7에서 9예요. 하루에 7시간부터 9시간을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좀 변이가 있어요. 범주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5시간을 자도 괜찮으신 분이 있고 10시간은 자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간값은 7에서 9가 맞지만 5부터 10까지 범주로 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가 아주 양극단의 특별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지 않고 난 그냥 평범해 라고 생각한다면 7에서 9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적정 수면 시간은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층에게도 적용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드시면서 얘기하죠. 나이 들었더니 잠이 줄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젊은 사람들은요. 잠을 24시간 중에 야간에만 한꺼번에 자죠. 12시부터 6시, 7시 이렇게 쭉 이렇게 자고 나머지 시간대는 자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연령이 증가하면서 잠의 힘이 약해지니까 사이클 간의 분리가 자꾸 되면 연결고리가 약해지면서 자꾸 잠이 깨져. 그러면서 중간에 깨서 도로 쉽게 자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1시간, 2시간 깨어 있거나 그래서 잠이 2조각, 3조각이 나거나 혹은 한 3시간 자고 더 이상 못 자고 아침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신 그분들은 낮에 혹은 오후에 초저녁에 나도 모르게 졸거나 낮잠을 주무시죠. 그래서 노인들은요, 밤에, 근데 낮잠 자는 건 하나도 잠으로 치지 않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느낌상 밤에 못 잔 3시간만 나의 잠으로 쳐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3시간도 못 자.
나이 먹었더니 잠이 줄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잠은 24시간의 전체 중에 다 합해서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6, 7시간은 주무시는 거지만 체감적으로 3시간밖에 못 잔다고 느끼는 거는 맞고 저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나이 들어 조각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인 연령은 3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지금 앓고 있거나 알아본 적이 있다 라고 할 정도로 불면증은 많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그걸 찾아서 거기에 맞춤형 치료를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수면제 드세요 라는 것은 치료가 아니죠. 늘 강조하는 것은 원인을 찾아야 한다 입니다. 현대인들한테 정말 많지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나고 저희 수면학자끼리 얘기하는 것은 성인 연령은 3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지금 앓고 있거나 알아본 적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불면증은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연령대가 내려와요. 예전에는 불면증은 노년기의 병, 60대, 70대, 제가 전공의 할 때만 해도. 근데 제가 수면을 전공하고 교수를 하면서 50대, 40대 내려왔거든요. 요즘은요, 10대, 20대까지 내려옵니다. 전 연령에 걸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수면 클리닉을 운영할 때 가장 많은 환자 퍼센테이지가 바로 불면증이에요. 불면증은 증상의 조합이에요. 다음의 증상이죠. 잠들기 어렵다 또는 자주 깬다 또는 깨서 도로 못 자겠다 또는 잘 잔 것 같은데 다음날 너무 피곤하다 또는 이거 몽땅 다. 이 모든 증상이 다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만성불면증이다. 어떤 치료가 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증상이 주 3회 이상이며 3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 얘기하고요. 혹시 수면약을 드시는 분이라서 내가 이런 증상이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 수면약을 안 먹었을 때 어떠한가요? 안 먹으면 그러하죠. 그럼 만성불면증이 맞습니다. 불면증은 그냥 증상이에요. 그 불면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한 5, 6개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생리성 불면증이라고 예전에 그 용어인데 제가 아주 쉽게 보호자와 환자 설명하려고 다시 끄집어낸 용어예요. 한마디로 뇌가 예민하다예요. 예민하다. 그래서 이게 태생적으로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나이 먹으면서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수면 질환이 없는데도 내적, 외적 자극에 쉽게 깨고 조금만 신경 쓰면 잠들기 어렵고 이런 게 정신생리성 불면증이고요. 두 번째는 갱년기 불면증이라고 해요. 갱년기, 그때 다 아시죠? 여성도 있고 요즘 남성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여성 호르몬이 고갈되면서 갱년기 증상이라는 게 생기죠.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나고 통증이 오고 불면도 와요. 갱년기 불면증이고요. 세 번째가 수면호흡장애예요. 보통 수면호흡장애라고 하면 남성분들이 막 뚱뚱한 분들이 코 골고 숨 안 쉬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여성형 폐경기 이후에 발생하는 여성들의 수면호흡장애는요. 코도 별로 안 골고요. 자다가 숨 막히는 거를 느끼지도 못하고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약간의 수면 장애에 수면 호흡이 약간 제한되면서 뇌가 계속 깨는 게 바로 여성형 수면 호흡 장애 특징이거든요. 그분들은 굉장히 희한하게도 불면증으로 와요. 남성들 수면 호흡 장애는 그냥 피곤하다. 잠은 잘 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렇게 오는데 여성들은 불면으로 와요. 또 기분 장애, 우울증, 불안증 이런 거 있죠. 이런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못 자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요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생활 습관병과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예요. 두 개를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녁형 크로노타입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저녁형이 되어서 내가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학교 가야 되는데 너무 늦게 자고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에 자서 7시에 죽어도 일어나기 힘들어서 지각을 하거나 억지로 갔을 때 가서 막 졸고 있다거나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라고 하고 극단적인 전역형, 잘못된 거죠. 이것은 병적으로 간 거니까. 그런 것도 불면증의 원인이에요.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병, 그쵸? 불규칙한 생활 습관. 주중과 주말 다르게 생활하는 것, 혹은 술과 커피를 과다하게 복용하면서 잠에 때를 놓치고 못 자고 뭐 이게 악화되는 것, 이거 다 생활 습관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죠. 이게 원인에 따라서 그걸 찾아서 거기에 맞춤형 치료를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수면제 드세요라는 것은 치료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원인을 찾아야 한다입니다. 불면증 환자가 의외로 수면 각성 주기가 불규칙해요. 이유는 잠이 안 오니까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하죠. 그로 인해 깨는 시간도 들쭉날쭉해요. 그로 인해 밥 먹는 시간도, 식사 시간도 들쭉날쭉해요. 거의 안 먹거나 한두 끼 정도도 겨우 먹죠. 불규칙하게. 당연히 운동 습관도 불규칙하고 혹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불면증 환자들은요,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 지정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 나오는 시간. 그 안에 몇 시간을 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 수면약 드시는 분이라면 약 드시는 시간도 미리 딱 정하세요. 일단 정했으면 갈등하지 말고 드세요. 많은 분이 약을 타오잖아요. 그러면 이 약을 먹을까 말까를 그렇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먹고 자다가 하나 준 거 반 개 먹고 자다가 그러다 잠이 안 오니까 중간에 반 개를 더 먹거나 추가로 먹어서 오히려 더 많은 양을 먹고 너무 늦게 먹으면 다음날 행오버라고 해요. 약에 취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덜컥 겁이 나죠. 와, 난 이제 약 중독이 되었구나. 난 치매가 되겠어라고 또 불안증이 올라와요. 그건 약 잘못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 미리 딱 정하세요. 약 먹는 시간,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 나오는 시간, 특히 기상시간 무지하게 중요해요. 잠을 못 잤어도 그 시간에 일어나야만 그날의 하루가 시작되고요. 더 중요한 거, 일어났으면 아침 먹는 시간을 무조건 정해서 딱 드세요. 입맛 없더라도 드세요. 뭘 먹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먹고 적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무언가가 그 소화기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그게 진정한 아침입니다. 우리가 아침 식사를 영어로 break, first라 그래요. break, 밤새 단식 기간을 깨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몸을 깨우는 거예요. 아침입니다. 일어나세요. 그게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야 그날 밤에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 혹은 더 앞당긴 시간에 잠들 수가 있어요. 그게 신호탄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침상에 머무는 시간을요, 과도하게 길게 잡는 분 되게 많아요. 뭐 저녁 10시부터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10시간 잡아놓는데 실제 물어보면 자는 시간은 뭐 3시간, 4시간 자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딱 엄격하게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거의 자는 시간과 비슷하게 4시간으로 줄이라고요. 그러면 좋겠는데 너무 힘드시니까 그거보단 조금 넉넉하게 한 6시간? 그러면 힘들어요. 처음에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2주 정도 그렇게 하면은 얼추 침상에 머무는 시간과 내가 자는 시간이 맞춰져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누워있는 시간이 길수록 잠의 깊이는 얕아지고 중간에 자주 깨고요.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 줄잖아요. 잠이 깊어져요. 해보세요. 예, 되게 아이러니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특히 정신생리성 불면증 환자들, 예민한 사람들 있죠. 자기 전에 땅거미만 치면 겁난다고, 겁이 난다는 분 되게 많아요. 오늘 어떻게 자지? 큰일 났다. 약을 3개인데 2개인데 이거 다 먹고 잘까? 어떻게 하지? 갈등이 올라와서 불안다고 올라오면 다 더 잠 못 잡니다. 취침 전에 나만의 루틴을 가집시다. 내가 예를 들어서 11시에 약을 먹고 약 드시는 분 12시에 자기로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녁 9시부터는
나만의 루틴을 가질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사실은 불면증 환자는 혼자 자는 게 더 좋아요. 파트너가 있으면 조금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론적인 걸 얘기할게요. 어두컴컴하고 아늑하고 편안한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 안에서 약간 붉은 빛 나는 전등 있죠. 그걸 켜놓고 자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이완을 시켜요. 심신이완입니다. 그래서 고민이나 상념 같은 걸 접어놓고 호흡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명상할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뜨개질 좋아하는 분 그거 해도 되고 뭐든지 상관없지만 나의 긴장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약 먹고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 눕는 거죠. 이것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누웠습니다만 또 잡념이 머릿속에 맴돌아서 잠이 오지 않아요 라고 하면 과감히 일어나서 도로 그 자리로 가세요. 나의 그 루틴하는 공간으로 아주 빨간 어두운 불 켜놓고 다시 한번 상념에 대해서 걱정 노트를 쓰라고 저는 책에도 강조했는데 진짜 귀찮대요. 환자들이. 귀찮을 수 있지만 한두 개 하다 보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맴돌던 걱정이요. 이게 글자화가 돼서 내가 객관적으로 보죠. 그러면 이게 단순화되고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서 잡념이 줄어요. 해보세요. 2주만 해보세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불면증을 많이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월요일 날은 기분도 처지고 이게 월요병이죠. 단순히 아침에 힘들고 월요일 날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장기간이 되잖아요. 이것도 질환이다. 월요병이라 그러면 그 주말에 쉬고 월요일 날 가야 되는데 전날 밤에 잠이 안 오거나 혹은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서 너무 피곤하고 월요일 날은 기분도 처지고 이게 월요병이죠. 이거는 의학 용어로는 사회적 시차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주중과 주말의 수면 습관이 달라서 그래요. 주 중에는 학교, 그러니까 즉 사회생활에 맞춰서 나의 수면 시간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6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12시엔 자야지 라고 해서 주중에 그렇게 6시간을 자다가 주말에 나 금요일날 밤부터 너무 신나 불금이야 라고 하면서 내일 회사 안 나간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하고 하면서 새벽 2시나 3시에 잠이 들어서 아침에 10시, 11시까지 자는 행동 때문에 수면 중간값의 차이가 2시간 이상 벌어지는 걸 사회적 시차라고 하는데 그게 월요병을 유발하지요. 근데 이게 단순히 아침에 힘들고 월요일 날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장기간이 되잖아요. 우울증 증가하고요. 여러 문헌에 따르면 심장질환도 11% 이상 발병한다고, 더 발병한다라고 되어 있고 비만의 위험성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 있죠. 인슐린에 의존하는 그 당뇨병도 2배 이상 증가하고 학생 같은 경우는 학업 성적도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전의 사망률도 상당히 증가해요. 그래서 월요병은 단순히 그냥 생활 습관이겠지, 월요일만 지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질환이다. 하지만 나의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의 변환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극복하려면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기상 시간은 뭐 자유롭게 더 길게 자도 돼요. 그게 캐치업 슬립. 그래서 보상 잠을 자는 거죠. 그건 괜찮아요. 단 취침 시간은 동일하게 합시다. 수면 자세가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인터넷 썰이 많더라고요. 뭐 옆으로 누워 자면 어떻고, 뭐 똑바로 누워 자면 어떻고 많은데 우리가 잘 때요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잘 때 내가 처음에 시작하는 거와 깨는 게 약간 다른 자세도 많습니다만 이게 유난히 많거나 유난히 적으면 문제가 되는데 적절하게 움직이는 건 당연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말이에요. 잘 때 하늘 보고 자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옆으로 누워야만 잠이 와요 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크게 2가지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코가 막히거나 상기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코가 막히니까 똑바로 누워 자면, 그러니까 한쪽으로 누워 잤을 때 좀 더 편하신 분들이 있고요. 특히 2번째로 수면 호흡 장애가 있거나 척추 질환이 있거나 그러면 하늘 보고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자는 거죠. 왜 코 고는 분들 옆으로 누이면 들 고는 것 같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옆으로만 자면 문제가 뭐냐면 어깨 아파요. 근골격계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왜 하늘 보고 자지 못하지? 라는 거를 조금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는 게 가장 좋은 수면 자세고요. 엎드려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엎드려서 이렇게 옆으로 하고, 그러니까 고개 옆으로 몸과 이거 가장 나쁜 수면 자세. 이거는 잘못된 수면 습관. 그래서 목 디스크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늘 보고 자는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된다. 도저히 하늘 보고 자면 막 여기 목 막히는 느낌 나고 코도 막히고 못 자겠다라고 하면 그건 병원에 가셔야 될 질환입니다. 수면 클리닉 방문해서 원인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